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는 기초공사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죠? 네, 어떻게 소리 내는지 알았고, 이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문장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어떤 순서로 집을 차례차례 지을 건지 그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케이?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주고 받을 때는 완전한 그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하죠. 어떤 소리를 냈는데 그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완전한 뜻을 전달을 하는 단위가 문장입니다. 그건 꼭 영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계 모든 언어들이 그렇게 문장으로 주고받는 거죠. 문장이 구성됐을 때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뜻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또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장의 형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할 영어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간단히 이론적인 걸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장이라는 것을 그 완전한 집으로 자꾸 얘기를 했는데요. 최소한의 집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최소한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주어와 수어예요. 그 문장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고 그 주인공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수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더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주어와 수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수어라는 부분, 주어는 어떤 주인공이 되는 명사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든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꽃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명사면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의 뼈대가 되는 부분은 동사입니다. 주인공이 무엇을 한다 할 때 동사라는 단어가 낱말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더 자세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주어와 동사 형태에서 더 얘기할 기회가 많을 텐데요. 우선 그런 그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내가 온전한 문장, 센텐스로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집을 지으려면 아무리 작은 집을 지으려도 꼭 필요한 게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벽돌들을 가지고 늘어놓는 일만 남아있죠. 그렇죠? 예. 그 영어 문장을 이제 영어 단어를 가지고 늘어놓으면 센텐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예. 근데 좀 생각을 해보될 게 있어요. 늘어놓는데 아무렇게나 막 늘어놓으면 문장이 되는 건가? 내가 막 떠오르는 단어들을 막 차례대로 늘어놓으면 무엇인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온전히 전달될까? 그게 아니에요, 해석하게도. 예. 해석하게도 그게 아니고요. 문장을 구성하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 룰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주어와 수어,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 이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먼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영어 문장의 4가지 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더 영어 문법을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선 대화를 하는데 문장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 유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이야기를 해. 내가 과거에 뭐 학생 때 무슨 일을 했어. 뭐 이렇게 쭉 내가 듣는 사람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주 평이하게 설명을 하는 문장이 되죠. 그냥 우리말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이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서문 뭐 이런 말도 있고 뭐라고 한국말로 정확히 뭐 하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질문할 때 쓰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죠? 질문하는 문장과 그냥 내가 설명하는 문장은 다르죠. 그래서 질문할 때 쓰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나 하면은 명령할 때 쓰는 거예요. 명령. 여기 앉아. 제가 저희 개하고 산책할 때 주로 명령문을 씁니다. 여기 앉아. 일어나. 기다려. 여기 머물러 있어. 뭐 이런 말을 할 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명령이나 요청을 할 때 쓰는 문장의 형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명령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이 뭐냐 하면 감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It's so cold 이러면 아이 추워 이런 말이에요. 그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내 느낌을 그냥 소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 감탄문은 뭐 천천히 알아도 되고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될 유형이 있죠. 우선 내가 대답이나 무슨 설명이나 하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설명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 의문문이라고 하죠. 질문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의문문이라고 우리말은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쓰는 문장의 형태. 그다음 평서문, 의문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령문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문장의 유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자, 이제부터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걸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낱말들을 늘어놓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렇게나 늘어나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낱말들을 늘어놓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사실 그 순서를 좀 안 지켜도 우리말을 서로 주고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그 순서를 안 지키면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가 되고 말아요. 아주 특이한 차이입니다. 우리말은 왜 그러면 순서를 안 지켜도 크게 차이가 없느냐?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토시어라고 그래서 낱말에다 문장을 만들 때 낱말에다 꼬리표를 달아줘요. 꼬리표. 너는 주어 역할을 해라 하고 특정한 꼬리를 달아주고 너는 목적어 역할을 하라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꼬리표를 달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목적어 주어 자리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낱말의 꼬리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이렇게 말해도 차이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영어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꼬리가 따라다니지만 일반적으로 늘어놓는 순서는 주어부터 얘기를 하죠. 나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얘기합니다. 너를 사랑해. 동사를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말의 일반적 순서입니다. 근데 영어의 순서는 동사와 목적어 자리를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이 먼저 나오는 건 우리말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공 바로 뒤에 나와야 될 게 동사입니다. 동사. 목적어가 아니고 동사가 나와야 돼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순서예요. 쉽게 얘기해서 S, subject, verb, object 이 순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SVO 순으로 말을 하는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말은 어떤 순이에요? SOV 순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순으로 말하는 게 우리말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단어를 늘어놓는 순서.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늘어나야 된다. 우리말은 좀
바꿔도 되지만 영어는 그 자리 바꾸면 안 된다. 그거 한번 볼까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네, 제 컴퓨터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English는 영어는 위치어라 그래요. 위치어. 이게 단어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서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위치어라고 하고요. 여기 한국말 코리아는 토시어라고 그래요. 토시가 뭐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단어, 낱말에 스트레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번째 차이는 이겁니다. 영어는 위치어고 한국어는 토시어다. 그래서 영어는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 한국어는 위치를 바꿔도 된다. 그 예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야생화들을 좋아한다. 저는 야생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말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like, 좋아한다. wildflowers, 야생화들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려면 반드시 나는 야생화를 좋아한다. 어떻게 해요? I like wildflowers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이거 영어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like 좋아한다. wildflowers, 야생화들을 이런 순서로 우리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만 나는 좋아한다 야생화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뜻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만약에 우리말을 순서대로 하면은 나는 야생화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늘어놓죠. 예. SOV 순으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목적어 야생화들을 동사 좋아한다 이렇게 늘어놔야 돼요. 만약에 영어를 이렇게 늘어놓으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I 주어지요? 여긴 토시가 없으니까 그냥 wildflowers가 이 가운데 와야 되겠죠? 목적어니까요. I wildflowers like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 누구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문장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은 나는 야생화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한국어죠. 이 한국어는 이 자리 바꿈을 해도 나는 좋아한다 야생화들을 이래도 되고요. 여기 볼까요? 야생화들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렇죠? 야생화들을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다 알아들을 거예요. 좋아한다 나는 야생화들을 이렇게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고요. 좋아한다 야생화들을 나는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 보시듯이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는데 이 꼬리들을 달고 다녀서 그래요. 나라는 명사가 는이라는 그 꼬리를 달고 다닙니다. 조사라고 하는데 이 조사를 달고 다녀서 나는 이렇게 앞에서 얘는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주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목적어는 어떤가요? 야생화들, wildflowers.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거기에다 을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목적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화들이라는 이 말이 앞으로 가든 이렇게 앞으로 가든 가운데 오든 항상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이 꼬리 때문에 그래요. 이 꼬리표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토시어의 특징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영어, 이 왼쪽에 영어를 보면 그런 꼬리가 안 달려 있죠. 꼬리가 뭐 따라다니는 꼬리가 없잖아요. I like wildflowers 일 뿐이에요. 여기에 뭐 더 달아주는 게 없어요. 이걸 위치를 바꾸면 아무것도 말이 안 돼요. 신기하죠? 네, 이런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장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이에요? 이 순서로 반드시 말해야 되니까 우리말은 말을 전체를 다 들어봐야 이 사람이 뭐 얘기하는 이거 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야생화들을 좋아한다는구나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는 끝까지 들어보나 마나 I wildflowers like 그러면 말이 아니에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wildflowers I like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아니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뭐가 이상한 게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wildflowers like I. 이거는 문장이 될 법한 하죠? wildflowers가 주인공이 되고 like I.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I라는 게 이제 이건 목적격으로 me가 돼야 되지만 이게 의미가 통한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요. 야생화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공이 wildflowers 자리에 왔으니까 주인공이 wildflower가 될 거거든요. I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은 I가 항상 는이라는 꼬리를 달고 다녀서 이렇게 주인공 어딜 가나 주인공이 변치를 않죠. 근데 영어는 이 앞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문장은 like wildflowers 그러면 like라는 동사는 이거는 명사가 절대 될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이 주인공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영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재밌죠? 이 사실은 분명히 이제 알고 같이 영어로 소리내는 문장을 소리로 내는 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겠죠. 그렇죠? 영어 문장이 우리 이 문장과 이야기를 할 때 그 다른 점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늘어놓는 순서가 다르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떠세요? 저는 이게 영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장점이 되느냐 하면 영어는 앞에 부분 주어 동사 부분만 캐치를 하면 되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반 이상은 캐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듣기가 참 편리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는데 오해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유엔에 가면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영어로 만듭니다. 영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논리의 어이고 위치어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의사를 주고받는데 아주 유리하거든요. 오해의 소지도 적고. 그래서 세계 공식어로 쓰입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서로 영어를 안 쓰는 모국어가 한국어, 중국어도 회의를 하면 영어로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어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논리적이고 서로 의미 전달에 오류가 없도록 발전을 해와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가장 간단한 문장부터 저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말하기를 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될 게 영어 원어민이 말하는 거를 자꾸 들어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는 일, 그것부터 연습을 하는 게 첫걸음이겠죠? 당연히. 예,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말을 하기 전에 듣거든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듣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그 의미를 캐치를 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걸 흉내냅니다. 흉내내서 나도 그 뜻을 다 세상 밖으로 소리를 내죠. 그게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어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를 배우려면 그 순서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 원어민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즘 세상엔 유튜브든지 휴대폰 모두가 가지고 다니니까 간략히 그냥 유튜브 켜서 켜기만 하면 모두가 다 영어로 떠드는 동영상이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들 보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들어보는 연습을 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처음엔 아마 영어 문장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어 문장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머리만 어지럽고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을 때 그냥 넋 놓고 가만히 그냥 귀 속에 소리만 들어오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어디서 문장을 시작하고 어디서 마침표를 찍는지를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걸 찾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거 금방 찾아져요. 이렇게 보면 문장이 끊어지면 쉬거든요. 이게 간격이 있습니다. 또 문장 안에서도 이렇게 쉼표를 찍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쉬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보세요. 아, 여기까지 끊어지는구나. 여기까지 끊어지는구나. 아마 처음 영어를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게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어디서 문장이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거야? 어디서 중간에서 쉬는 거야? 이거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가만히 그거를 주의 깊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빨리 말하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들리는데 그걸 빠른 스피드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끊는 부분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연습을 하세요. 이게 방송도 좋고요. 또는 뭐 우리나라 채널에도 있는데 뭐 영어로만 하루 종일 하는 우리나라 방송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뭐 TBS EFM 같은 거는 미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 방송을 해요. 한국에 이제 미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방송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송도 있는데 그걸 뭐 고의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하루 종일 영어로 떠듭니다. 그럴 때 이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끊어지는지를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익히세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또 있느냐 하면 영어 원어민들이 말하는 제가 악보라고 그랬죠. 이 리듬이 몸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 이런 리듬을 쓰는구나 하는 게 자꾸 들어보면 음악을 자꾸 같은 곡을 들여다보면 몸에 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패턴이 일정하거든요. 말을 하는 패턴이. 그걸 일단 몸이 그게 거부감이 안 들게 친숙하게 자꾸 들어두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을 센텐스로 배워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리듬이 자기도 모르게 그 리듬을 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듣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말을 조금 잊지 마시고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리스닝을 하는데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또 리듬은 대충 어떤 리듬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감각을 느끼세요. 여기서는 뭐 의미를 해석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의미 못 알아들으셔도 좋은데 우선 그 리듬과 그 운율을 습득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어디서 끊어지는군 하는 거 캐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기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해요. 두 번째,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곡조나 이런 리듬이나 운율이 이제 익숙해지면 두 번째 하실 일이 뭐냐? 거기서 뭐예요?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영어 사실 주어, 동사 찾아내는 거 그 두 번째 단계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맨 앞에다 두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주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앞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지 하는 말 놓치지 말고 딱 들으면 뒷꼬리가 뭐라고 막 주저리 얘기해도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주어 동사를. 그래서 뒷부분은 뭐 잘 안 들렸으면 다시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딱 캐치를 하면 문장의 반 이상은 내가 알아들은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리스닝을 하실 때는 앞부분에 주의를 더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래요. 듣기 연습을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그 문장들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간단한 문장들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죠. 뭐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은 주어 동사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겠지요. 제가 여기 제목을 Catch the subject and the main verb in a sentence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서 어디 끊어지는지 이제 감이 잡히면 그 끊어진 문장 안에서, 문장 토막 안에서 주어가 뭐였고 동사가 뭐였는지를 잡아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먼저 She knows everyone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더 빨리 얘기하면 She knows everyone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장을 시작할 때 제가 she 그랬단 말이에요. She knows라는 주어 동사가 귀에 들어오면 됐어요. She knows everyone. She knows something. She knows me. She knows her. 이렇게 뒤에 목적어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가 뭘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목적어는 내가 캐치를 못했어도 She knows 라는 핵심 부분이 캐치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she knows 라는 게 주어 동사예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Everyone likes her. 이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주어가 everyone이 주어고 likes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죠.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무슨 소리가 되든지 이거는 주어 설명을 할 때 그 다음이 동사구나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 볼까요? I did my homework. 나 숙제를 했어. 이런 말이죠. 내가 did 두의 과거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다가 아니고 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I did my homework. 여기 목적어가 my homework이죠. I did. 그랬으면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절반 이상은 I did만 캐치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he ate. 요거는 eat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먹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먹었다라는 과거형이 돼요. 요게 e가 맨 앞으로 나오면 eat가 돼서 먹는다라는 말이 되지만 요거는 ate 그러면 과거예요. eat의 과거. He ate my burger. 내 버거를 그가 먹었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he ate 이것만 잡아내면 그가 먹었어. 뭔가를 먹었어.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소리가 나는 토막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어가 뭐였는지 동사가 뭐였는지 하는 걸 가려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They gave her present. 그러면 they gave만 들으면 그들이 뭔가 줬어. 누구에겐가 뭘 줬어. 누구에겐가 뭘 줬는지는 잘 안 들으시 처음 들으시는 분은 they gave 이 소리가 they라는 주어와 gave라는 동사가 쓰였구나 하는 걸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They gave her present. 이거는 그녀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그녀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I'm sick. 여기서는 동사가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한 몸으로 붙어버렸어요. 영어를 듣다 보면 이 경우 무지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비동사인 경우에 다 이렇게 줄여서 소리를 내요. 말을 할 때 I am sick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다 붙여서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맨날 이걸 써야 되니까 말을 하는데 되게 비동사를 써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무지무지 많겠죠. she is pretty, he is tall 이런 거 다 말하려면 언제나 딱딱 끊어서 he is, she is, I am, you are 이렇게 말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말하는 표현을 하는 비동사 는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들은 이렇게 줄입니다. I'm 덧발리면서 I'm sick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I'm 이렇게 들려서 그게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정확히 그거를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이게 주어 동사 합해 놓은 거지 하는 거 금방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You're sick 그러면 you're sick 이렇게 you하고 a하고 합쳐져서 들리거든요. 그러면 you와 are라는 비동사가 합쳐져서 있구나. 주어 동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I'm sick. I can't go to school today. 나 아프니까 오늘 갈 수 없어. 학교에 갈 수가 없어.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I can't go to school today. 이 말을 이렇게 하죠. 빨리 말하면 I can't go to school today. 나는 학교에 못 가 이런 말입니다. 근데 동사가 간다라는 건데 그거를 갈 수 없다라는 말로 변형이 되죠. 요 can't라는 동사는 특별한 동사인데 제가 이제 곧 아주 중요하게 다룰 조동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helping verb 또는 auxiliary verb라고 하는데 도우미 동사 또는 auxiliary는 뭐라는 거예요? 부가 동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can't라는 거는 이 주인공 동사, 주인공이 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살짝 변경시켜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요. 어떻게? 간다라는 말을 갈 수 없다로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본동사를 변형시켜주는 데 쓰이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동사.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공부할 부분입니다. 이 조동사, 비동사, 조동사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저거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문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짧은 문장들을 여기 나열해 놔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듣기 연습을 지금 매일 하실 텐데, 그때 이게 진전이 없으신 분은 제가 팁을 드리는데, 문장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그리고 그 끊어지는 소리에서 주어와 동사는 뭐였는지 이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이 잡아내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자꾸 길어져도 결국은 앞에 나오는 명사 그리고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이 문장의 뼈대거든요. 그러니까 뼈대를 잡아내면 나머지는 그렇게 그냥 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막 말이 길게 된다 그래서 겁을 절대 먹으실 필요가 없고요. 영어 문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의 주인공과 동사만 잡아내면 거의 끝난다 하는 걸 믿으시고 자꾸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이제 듣기 연습의 지름길입니다. 아셨죠? 어때요? 좀만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영어 문장으로 이야기되는 걸 들어야 되고 또 그 들은 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집을 짓는 거라면 이제 집을 지으러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 월드들을 우리가 갖고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단계로 월드를 늘어놓는 순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장은 반드시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상 포함이 돼야 완전한 문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할 때는 주어와 동사가 무엇이었는지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동사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캐치하는 연습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은 그 평서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conversation이라는 걸 하려면 한 사람만 계속 떠들면 conversation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onversation의 기본인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가 되겠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대개 그 대화의 형태가 한 사람 질문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다가 또 질문도 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질문과 대답의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설명하는 문장의 형태만 공부해야 될 게 아니고 질문은 도대체 영어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설명을 하는 문장과 질문을 하는 문장 그리고 명령을 하는 문장은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걸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해요.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빌게요. Bye. See you next time.